여보, 오늘 저녁 약속 알고 있지? 이따가 늦지 말고 거기로 와. 그런데 왜 꼭 거기서 만나야 하는데? 아, 당신 또 그 얘기야? 아, 벌써 정리된 거잖아. 내가 좋아하는 곳, 그리고 당신이 좋아하는 곳 이렇게 두고 가자고. 아무튼 이따 봐. 알겠지? 와, 이 집 오랜만이다. 아, 그냥 집에서 맥주 한 잔 마시는 거하고는 기분이 다르잖아. 그치? 완전 죽이지 않아? 아니 뭘 이렇게까지. 결혼기념일에 이런 곳에서 만나자고 하는 사람 아마 당신밖에 없을걸? 아, 상관없어. 난 상관없어. 난 오늘 내가 좋아하는 맥주랑 곱창구이랑 아주 실컷 먹을 거야. 짠짠짠짠짠해. 빨리 먹어봐. 자, 이제 당신이 좋아하는 디저트 가게. 당신 마음껏 골라. 내가 다 사줄 테니까. 알겠지? 정말이지? 비싸서 망설였던 것들 오늘 다 살 거야. 기분이다. 오늘 날이 날이니만큼 실컷 먹자, 여보. 당신은 다이어트 그런 거 걱정하지 마. 나는 통풍 걱정 안 할 테니까. 이것도 살까? 저것도 사자. 저것도. 그런데 당신 아까 얘기해서 생각난 건데 이제 통풍 걱정 안 해도 돼? 지난번에 처음 통증 한 번 있었고 뭐 그 뒤로는 아무 증상 없는데. 괜찮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동안 통풍에 안 좋다는 맥주도 삼겹살도 계속해서 먹고 마셨는데 그럴 때마다 나 은근히 걱정됐거든? 나 안 아파. 나 다 나았어. 통풍 초기 증상 경험이 있었던 30대 초반 남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오늘 활기찬 클리닉에서는 통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활력 넘치는 인생을 위해 활기찬 클리닉 함께 하시죠. 활기찬 클리닉 오늘의 주제는 통풍입니다. 김성덕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의 주제가요.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는 통풍입니다. 먼저 통풍이 어떤 질환인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네. 통풍은 이 고요산 혈증에 의해서 생성된 이제 요산염 결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관절염의 일종인데요. 네. 좀 많이 어렵죠. 해석이 잘 안 되는데요. 네. 네. 좀 쉽게 표현을 해보자면 네. 우리 몸의 혈액 속에는 일정량의 요산이라고 하는 게 녹아 있는데 오산. 네. 요산. 근데 이 요산이 일정량이 넘어가게 되면 네. 혈액 속에 녹지 못하고 어. 이제 뭉쳐지게 됩니다. 그러면 네. 요산염 결정이 만들어지는데 네. 얘네들이 이제 약간 좀 삐죽삐죽하게 생겨 있고요. 어. 그래서 이것들이 관절이라든지 관절 주변 부들을 자극하면 염증이 생기면서 관절염이 일어나는 거, 이걸 통풍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구나. 통풍이 발생하는 분들을 좀 만나보면은 좀 발가락이나 발목 이런 데에 그래요? 예, 오. 좀 부위가 많이 발생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좀 전에 설명드린 거랑 좀 비슷할 수 있는데요. 네. 이 통풍 자체는 이제 요산이 높아지면 생기는 건데 네. 혈액 속에 요산량이 늘어나면 요산들이 이제 요산의 열의 결정을 이루게 되는 건데 네. 이 우리가 흔히 어떤 가루를 물에 녹인다고 했을 때 따뜻한 물에는 가루가 더 잘 녹고 찬물에는 좀 가루가 덜 녹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네네. 근데 그것이 심장에서 가까운 쪽은 좀 열이 높고 체온이 높고 네. 약간 발가락 쪽으로 가면 체온이 좀 떨어지니까 어. 상대적으로 그쪽에서는 좀 더 요산염 결정이 잘 생길 수 있어서 호발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 다 그렇군요. 이유가 있었네요. 근데 또 최근에는요, 이 20, 30대 남성분들 가운데서 통풍이 발생하는 경우를 볼 수 있거든요. 네,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요? 네, 요즘 이제 진료를 하다 보면 정말로 이제 젊은 남성 통풍 환자분들이 진짜 많은데요. 네. 네. 그 원인으로 보는 거는 우리가 이제 식습관 자체가 워낙 서구화되다 보니까 아하. 인스턴트 식품, 뭐 기름진 음식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섭취가 워낙 많고요.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뭐 혈압, 당뇨, 네. 고지혈증, 뭐 비만 이런 게 생기는 것을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요것들과의 연관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그거- 뭐 예, 네네네. 말씀하세요. 그거 외에도 이제 술, 술. 회식하고 뭐 혼술 문화 때문에 술도 많이 먹고 네. 운동량은 적어지고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주된 원인으로 보고 있죠. 아, 그렇군요. 보면은 진짜 그 고통이 어마어마하다고 어.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네네네. 아까 뭐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맞습니다. 증상들이 좀 어떻게 있을까요? 증상은 대부분은 일단 엄지발가락 사진에 하나 나올 텐데요. 네. 엄지발가락이 가장 호발하는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어느 날 저녁에 아니면 새벽녘에 네. 갑자기 엄지발가락 부분이 빨개지면서 네. 통증을 느끼고 네. 부어 있기도 하고요. 아, 네. 그래서 통증 자체가 나타났는데 이게 엄지발가락이 아니더라도
발목에도 나타날 수도 있고 손목 관절, 뭐 무릎 다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증 자체는 보통 한 3일, 12일 정도 지나면 저절로 이제 좋아진다고는 하는데 개인에 따라서는 통증에 대한 정도, 이렇게 호전되는 추위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차이가 있기 마련입니다. 뭐 몇 시간 뒤에 사라지는 고통이 아니라 뭐 이렇게 며칠씩 가는 고통인 막 거예요? 쩔뚝거리면서 이제 디디지 못할 정도로 해서 내원을 하십니다. 예. 그러면 뭐 자가 진단을 내가 뭐 할 수 있다 하면 방금처럼 그 말씀하신 예가 있을 수 있나요? 뭐 계속해서 뭐 발이 아프다, 뭐 이런 걸로 알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게 통풍을 진단한다는 거는 좀 어렵습니다. 뭐 자기가 통풍을 경험을 했었거나 뭐 가족력이 있거나 네. 아니면 평상시 건강검진에서 내 몸에 요산이 높다는 걸 알고 있으면 네. 관절염이 이렇게 관절통이 생겼을 때 네. 통풍인가 보다 이렇게 짐작을 할 수는 있는데 진단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그 밖에도 관절에 통증을 일으킬 만한 네. 염증 질환들이 많아서 그런데요. 음. 그래서 이제 진단은 어렵고 네. 자가 진단은 어렵다. 네. 그렇군요. 네, 보통 진단은 이제 병원에서, 현미경 네. 검사를 합니다. 이제 현미경 검사. 검사요? 네네네. 오. 예를 들어서 엄지발가락이 퉁퉁 부어서 왔다. 네. 그러면 거기 있는 관절액을 주사기 이렇게 뽑아보고 주사기를 뽑으면 그 관절액을 가지고 네. 그 현미경을 쳐다보면 오.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저렇게 삐쭉삐쭉하게 생긴 바늘 요산염 같아요. 결정. 예. 찌르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것이 우와. 보이면 확진입니다. 아. 통풍입니다. 이렇게 진단해 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냥 단순히 약간 뭐 동그란 모양의 약간 삐죽한 모양만 생각했는데 그냥 바늘 모양처럼 삐죽하네요. 네네네 맞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실제로 이렇게 외래 오신 분들 이렇게 뽑아서 하기가 네. 쉽지는 네네. 않아서 네. 네. 저렇게 현미경 검사가 진단이긴 표준적인 진단 방법이긴 하나 뭐 다른 방법들을 사용을 합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어떤 표 하나를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네. 이게 이제 외국에 대한 진단, 외국에서의 진단 기준이긴 한데요. 네네. 좀 작아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 네. 이제 첫 번째는 임상 증상, 증상. 그리고 두 번째는 혈액 검사, 네. 세 번째는 영상 검사를 가지고 네. 각각에 대한 이제 수치화를 해서 몇 점 이상이면 통풍 같다 어.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네. 조금 더 자세히 표현해 보면 임상 증상 자체에서 뭐 엄지발가락이 아프냐, 뭐 무릎이 아프냐 이렇게 어디가 아픈지에 따라서 한 번만 그랬느냐, 두 번 그랬느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점수를 매겨주고요. 혈액 검사에서는 이제 요산에 대한 수치, 네. 6이냐, 8이냐, 10이냐 이걸 가지고 또 수치해주고요. 그리고 영상 검사에서는 엑스레이상에서 뭐 요산염 결정으로 인해서 이제 관절이 파괴되는 소견들이 보일 수 있는데 그런 소견이 있으면 몇 점 이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진단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군요. 선생님, 그러면 통풍이 이제 좀 확진이 되면은 네.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요? 치료는 일단은 약물 치료가 핵심입니다. 예, 약물 치료가 핵심이라서 통풍에 대한 급성 발작으로 오시게 되면 통증에 대한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뭐 스테로이드 그리고 콜리친과 같은 염증을 떨어뜨리는 약물 그리고 소염 진통제 이런 것들을 복용을 시켜서 네네. 통증을 좋아지게 해주고요. 통증이 좋아지고 난 다음에는 요산을 계속 떨어뜨릴 수 있게 요산 저하 치료들을 꾸준히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증상이 좋아졌어요. 네. 그럼 약을 끊어도 되는 건가요? 원칙적으로는 그러면 안 됩니다. 어, 원칙적으로는 통풍이 진단되면 네. 거의 평생 보건용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평생이요? 네네네. 아, 혈압약처럼요? 혈압약처럼. 네. 이게 통풍이 한번 진단이 되면 야.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식습관을 좀 조절하고 체중도 좀 빼보고 금연도 해보고 이런 것들 네네. 할 수가 있는데 네. 이거를 통해서 요산에 대한 수치가 잘 조절이 되면 괜찮은데 되게 그걸로 조절이 잘 안 됩니다. 통풍 환자들은 통풍으로 진단이 되면 그래서 약물 치료를 해야 되고 네. 약물 치료를 하는 목적 자체가 어떤 단순히 관절염, 그러니까 발가락이 아파도 무릎이 아파도 이 통증 때문에 한다기보단 그거 외에 이제 관절 이외 증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요산염 결정들이 신장, 콩팥, 신장이라든지 혈관들을 이렇게 공격을 하기 때문에 식이평 공격을 하기 때문에 네네. 뭐 뇌졸중, 심근경색, 뭐 고혈압, 신장병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래서 약을 꼭 복용해줘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 통풍과 관련된 이제 뭐 해로운 음식, 이로운 음식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네. 일단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통풍이 생기는 원인은 몸에 요산이 많아진다는 건데 이 네. 요산이라고 하는 게 음식을 통해서 섭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음식 중에서는 이제 퓨린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있는데 네. 그래서 퓨린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을 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진에서 보이는 첫 번째는 통풍에 나쁜 음식인데 네. 내장류의 고기들이 그렇고요. 아, 해산물도 그렇고요. 네. 아, 그리고 네. 제가 좋아하는 음식인데요. 네. 과당이 많이 들어있는 뭐 탄산음료, 과자 네.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음. 특히 술 중에는 이제 맥주가 퓨린 함량이 아주 높아서 네. 무조건 피해야 하는 음식입니다. 절대 먹지 마시면 안 말아야 되는군요. 될 네네, 음식인 뭐 거의 거네요. 퓨린 폭탄이라고 할 정도로. 어우, 그렇군요. 퓨린 폭탄이래요. 그럼 그 대신에 저희가 그럼 뭘 먹어야 될까요? 몸식 이제 통풍에 이제 도움이 되는 네. 음식들은 이제 대개는 채소류들입니다. 이제 채식주의가 되는 건데요. 아이고. 대개는 이런 과일류들, 뭐 채소류들 다 괜찮고요. 콩, 견과류 이런 것도 괜찮다고 하는데 되게 엄밀히 보는 사람들은 또 아니라고 하기도 표현하는데 대개는 이제 채소류들은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고 그다음에 우유라든지 치즈 등의 이런 낙농 제품들 네네. 그리고 블랙커피 또는 물을 많이 마셔주는 거 이런 것들이 요산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많이 준다고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인데요. 통풍의 뭐 관리 방법과 함께 좀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짧게 남겨주시죠. 일단 통풍이 진단이 되면 뭐 우리가 약을 잘 먹어야 되는 게 무조건 첫 번째이고요. 네. 그 밖에는 조금 체중이 나간다 그러면 체중을 좀 빼기 위해서 이제 운동 같은 것들 좀 해주시면 좋고 체중 관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개 통풍으로 진단이 되면 처음에는 너무 아프니까 약을 잘 챙겨 드시는데요. 그 이후에는 통증이 좋아지면 잘 복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까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단순히 관절염에 대한 치료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통풍으로 인해서 2차적으로 혈관 그리고 뭐 콩팥 이런 데에 관절 이외에 대한 합병증들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약을 복용하면서 그 부분을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활기찬 클리닉에서는요, 통풍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말씀 나눠주신 김성덕 원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